알아두면 쓸데많은 삼국지 이야기. 네 번째 이야기. 탁곤에서 온 의병들로 관직은 받은 것이 없습니다. 드디어 이주에 황건적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오만의 대군이라니 이를 어쩐다. 대신님, 저를 보내주시오. 그럼 자네가 선봉이 되어 먼저 출발하게. 곧 후속 부대를 조직해 보내도록 하겠네. 탁곤으로 가는 길목인 대흥산에서 유비군은 황건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기 한때 군사들이 몰려옵니다. 너희들은 웬 놈들이냐? 나는 탁군의 의병대장 유비다. 나라에 반역한 역적놈들아, 당장 항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누가 가서 저 촌놈의 목을 베어오겠느냐? 제가 배워오겠습니다. 이야, 오너랄. 단 이랍의 대장이 당했어. 대장이 힘도 못 써보고 당하다니. 한일, 합하랍, 이랍이란 칼, 창 등으로 싸울 때 칼과 칼 또는 창과 창이 서로 한번 마주치는 것을 말합니다. 졸지의 대장을 잃은 황건적의 무리는 사기가 꺾여 도망가기에 급급했습니다. 유비가 군사를 몰아 황건적을 추격하니 대부분 창과 칼을 버린 채 항복했습니다. 유비, 관우, 장비 3명제가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자 유주퇴수 유한은 환영잔치를 벌여 유비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때 황건적에게 포위당해 함락될 위기에 처한 청주성은 유주퇴수 유한에게 원군을 청하는 파발마를 보냈습니다. 열파, 다스들, 발, 말마, 파발마란 공문을 급히 보내기 위하여 타는 말을 말합니다. 청주가 황건적에게 포위되어 위태롭다 하니 어쩌면 좋겠소? 여기도 급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병력을 빼낸다면 우리도 위험해집니다. 청주가 무너지면 다음은 유주가 될 것입니다. 제가 청주를 구하러 가겠습니다. 도올원, 군사군, 원군이란 응원이나 구조를 위한 군대를 말합니다. 형제는 싸움의 피로가 풀리기도 전에 위기에 처한 청주성을 돕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뭐야? 구원병이 수가 얼마나 되더냐? 500명 남짓 되는 것 같습니다. 구원병이 겨우 500명이라니. 1만의 군사를 떼줄 테니 그놈들을 섬멸하도록 하라. 너희들 실력이라면 충분히 상대할 수 있지만 그러면 우리의 피해도 만만치 않아. 계략을 사용해 이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유비는 싸우는 척하다가 도망치면서 적들을 매복이 있는 곳으로 유인하였습니다. 달아나던 유비와 매복해 있던 관우, 장비가 협공을 하자 적은 대열이 흩어지며 우왕좌왕하였습니다. 유비가 적들을 쫓아 청주성까지 진격하니 성을 에워싸고 있던 황건적들은 기습에 당황하였습니다. 무들매, 법들일복, 매복이란 상대편을 불시에 치거나 살피려고 적당한 곳에 몰래 숨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대수님, 원군이 적의 후방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유주에서 원군을 보내주었구나. 안에서도 협공을 하면 적을 쉽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어서 군사들을 총동원하여 싸우도록 하라. 길협, 칠공, 협공이란 양쪽으로 끼고 공격하는 것으로 협격이라고도 합니다. 앞뒤로 공격을 당한 황건적은 사분오열이 되어 죽거나 항복하니 청주성은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청주퇴수 공병은 삼형제를 불러 공을 치하하고 군서대를 배불리 대접했습니다. 넉사, 나눌분, 다섯호, 찢을열, 사분오열이란 네 갈래 다섯 갈래로 나눠지고 찢어진다는 뜻으로 이리저리 갈기갈기 찢어진 것을 말합니다. 유비는 청주성에서 스승인 노식이 황건적들과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추 장군께서는 유주성으로 돌아가십시오. 저는 길을 달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주로 돌아가지 않겠단 말씀이요. 스승인 노식 장군께서 광종 땅에서 장갑과 싸우고 계시다니 도우러 갈 작정입니다. 장군의 뜻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요. 큰 공을 세우기 바라오. 장군님, 유비현덕이란 분이 장군님을 뵙겠다고 하옵니다. 옛 제자 유비가 스승님을 뵈려고 왔습니다. 오랜만이다. 어서 오너라. 내가 여긴 웬일이냐? 우연히 스승님께서
황건적의 괴수인 장각과 어려운 싸움을 하고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두 아우와 의병을 모아 도우러 왔습니다. 유빈 관우, 장비와 의형제를 맺어 의병을 일으킨 사형과 우만 군사를 물리치고 청주성을 구원한 그동안의 활약을 노식에게 아뢰었습니다. 장각은 15만의 대군을 이끌고 산악지대에 진을 치고 있다. 공명심에 어두워 공격해 들어가면 아군만 막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장각이 스스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이로군요. 노식은 이곳보다 영천이 급하다고 유비에게 영천으로 가라고 합니다. 유비는 노식의 명령에 따라 그날로 500의병에다 관군 1000명을 더하여 영천으로 향하였습니다. 한편 영철의 황보순과 주전은 노식의 우려는 달리 황건적과의 싸움을 유리하게 이끌고 있었습니다. 장부와 장량은 관군에 밀려 장사에 진을 쳤습니다. 풀밭에 진을 쳤으니 화공을 쓰면 일거에 적을 쓸어버릴 수 있을 걸세. 좋은 계책이네. 오늘 밤 놈들을 모조리 태워 죽이세. 불화, 칠공, 화공이란 불로써 들이치는 병법을 말합니다. 기습을 당한 장부와 장량은 저항 한번 못해보고 도망쳤습니다. 저는 노식 장군의 명을 받아 두 장군을 도우러 온 유비라 하옵니다. 뜻은 고마우나 이곳의 황건적들은 우리가 이미 소탕했네. 괜히 헛걸음만 쳤군 그래. 하지만 장보와 장량이 달아났다네. 아마도 제 형이 있는 광종으로 가고 있을 걸세. 광종이라면 정작 급한 곳은 이곳이 아니라 광중이네. 그대들은 즉시 돌아가 노중랑장을 돕도록 하게. 일이 그렇게 되었다니 급히 돌아가 보겠습니다. 청주에서 광종으로, 광종에서 영천으로 이어지는 행군으로 지쳐 있었으나 유비는 군사를 다시 광종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광종으로 가는 길에 유비 일행은 죄수업송 행렬을 만나는데 죄수는 뜻밖에도 노식이었습니다. 조정에서 좌풍이란 내시가 내려왔는데 내가 조정으로 돌아가 잘 보고하면 황제 폐하께서도 노중랑장의 충성심을 이해하실 것 같은데 말이오. 지금 나보고 뇌물을 바치라는 거요? 뇌물이라니 그저 나는 작은 성의를 보이라는 것뿐이오. 이보시오. 이곳은 전쟁터요. 이런 곳에 그대에게 줄 뇌물이 어디 있단 말이오? 굴량미가 있지 않소. 100여 성만 떼어주면 내 노중랑장을 위해 조정에 들어가 힘써 주리다. 군사들은 군량미가 부족해 배고픔에 허덕이면서도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거늘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당장. 조정에 돌아간 좌풍은 내가 몸을 사려 군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고 보고하였다. 그래서 황제 폐하께서 진노하셨고 중랑장 동탁이 나를 대신하고 나는 낙양으로 압송하라는 명을 내리신 것이다. 노식이 2명을 쓰고 조정으로 압송되자 삼형제는 비분관계하여 몸을 떨었지만 마땅한 방도가 없었습니다. 형님, 우리 이제 탁군으로 돌아갑시다. 그게 무슨 말이냐? 탁군으로 돌아가자니 노식 장군이 잡혀가신 마당에 광종으로 가봐야 뭐합니까? 차라리 탁군으로 돌아가 고향 땅이나 지키자 이 말이요. 저 역시 장비와 생각이 같습니다. 스승님께서 안 계신 이상 광종으로 가야 할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너희들의 뜻이 그렇다면 돌아가도록 하자. 유비는 노식에게서 받은 1000명의 군사를 다시 광종으로 돌려보내고 관우, 장비, 그리고 의병 500명과 함께 고향 탁군으로 향했습니다. 탁군을 향하여 행군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싸움판이 벌어진 것 같은데 관군이 황건적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노식 대신 부임한 중랑장 동탁은 욕심이 많은 사내였습니다. 그는 노식의 군서들을 인수받기가 무섭게 장각의 본거지를 향해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조급한 공명심으로 군사를 내몬 결과가 좋을 리 없었습니다. 장각의 군사에게 크게 패해 진지를 잃고는 도망오게 된 것입니다. 큰형님, 어떻게 할까요? 우린 원래 황건적을 토벌하기 위해 일어선 의병이 아니더냐. 관군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는데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지. 기세 좋게 관군을 쫓다 유비의 군대에 기습을 당한 황건적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그대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삼형제는 이런 황건적들을 50여이나 쫓아버린 뒤에야 돌아왔습니다. 장군들은 어느 군에 속해 있으며
관직은 무엇이요? 저희들은 탁군에서 온 의병들입니다. 관직은 아직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럼 벼슬이 없단 말이요? 그렇습니다. 내가 방심하여 황건적에게 일격을 당했지만 자네들이 아니었어도 적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네. 괜한 일을 하였구만. 저런 쥐새끼 같은 놈이 있나. 목숨을 걸고 구해줬는데 일이 무리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 배은망덕한 놈을 당장 요절내야겠어. 배반할 배 은의 은, 잊을망, 큰덕, 배은망덕이란 남에게 입은 은덕을 잊고 배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분 감기하는 장비의 외침만 들판에 울릴 뿐 삼형제는 동탁의 진지를 떠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유사스러운 술법은 관우, 장비 두 장군이 빼뜨릴 것이다로 이어집니다.